전두환 해고력이 나왔어요. 그 박근혜 구속되던 날 출간됐죠. 네. 와,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5.18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스러운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였어요. 광주 사태 충격 가시기 전에 전 대통령이 된 것이 원죄다.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렇게 내용도 들어있고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네. 거야. 어이가 없어. 광주에서 국군의 살상행위가 없었고 발표 명령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뭐가 또 밝혀져. 비슷한 시기에 이순자도 자서전을 냈어요. 남편을 편드는 제목이야. 당신은 외롭지 않다야. 미치겠어. 이게 무슨 세트야? 그리고 최규하가 남편에게 후임하라고 권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자, 이 타이밍에서 우리 전두환 반란 수계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가서 상고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판결문을 잠깐만 좀 내용만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이 인간들이 사기질을 하고 있는 건지 책으로 이거 사기죄 형성이 안 될까 모르겠어요. 광주 5.18 무력 진압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원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또 헌법 제정 권력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에 준하게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했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거는 법정에서 읽어준 내용이에요. 판결문에 있는. 그리고 피고인 전두환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방법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및 5.18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 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타락한 행태를 정치의 본령으로 만들었다. 그 죄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중 6.29 선언을 수용하여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봐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구테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자고로 함장은 불살이라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강일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판결을 했고요. 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금 2,205억 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의 전두환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계속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부분 좀 있고요 해서 무기징역을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1212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해재단까지 포함한 모든 이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까지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까지 전체를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들이 전두환하고 이순자가 쓴 이 자서전에 나온 게 얼마나 심각한 사기극이냐는 거죠. 이게요, 책이 양이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한 400페이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3권이야, 3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 소설을 만들어낸 거야, 지 마음대로. 이 직접 썼겠어요? 이거 보니까 저기 아들 계열사 쪽에서 찍어준 것 같은데. 시공사? 아니, 계열사. 그보다 하부 조직에서 이게 만들었대. 책 자체 발행은.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연관된 제하층 회사에서 만들어준 건 맞는데, 문제는 이런 류의 출판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정말 헌법 정신이 있는 출판과 토론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싶은 생각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법의 혜택을 너무 많이 보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명종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다 유죄가 인정이 된 거죠. 12.12 사태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 쫙 해가지고 일해재단에 이르기까지 쫙 다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그거를 퉁쳐서 무기징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지내놓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딴소리를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딴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어떤 사면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사면이 이루어졌던 건데 물론 그때도 막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사면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 다들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지? 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지? 이러고서 지금 이따위 거짓의 팔반대장경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출판사 이름이 자작나무 숲이지. 아, 자작나무가 타는구나. 아니 자작한 나무인 거지. 그렇구나. 아주 모든 게 다 자작이구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오늘의 어떤 교훈이랄까 결론은 박근혜가 지금 저러고 있으면서 이제 재판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기결수가 된 이후에 저 사람이 나름 노려보는 것이 어떻게든 차기 정부 하에서 나 좀 사면 안 시켜주나? 사발면, 이러면서 사면 쪽을 열심히 타진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면은 없다. 사면을 해주면, 사면발이가 아니라 하여간 사면을 해주면 이 사람네들이 나중에는 이와 같은 딴소리를 해댄다라는 거를 깊이 알아서 절대로 사면은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야 된다. 사면하면 탄핵당해요.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며칠 후에 사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의 주체는 김영삼인 건 맞는데 이를테면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이회창 그 부분이 좀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에 흐름이 뭐가 있냐면은 이회창이 선거 공약으로 두 사람 사면을 걸었던 지금 정부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그런 걸 왜 걸려고 했냐면은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민 하합적 차원에서 일단 공약 비슷하게 좀 내걸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희대의 빨갱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사면하면서 뭐 그런 측면이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시기가 다르고요. 문제는 이제 5.18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신군부가 사실상 허수아비였던 최규하를 농락하고 하다시피 하면서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은 직속 상관으로 올라가서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명령 개통에 있지 않은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당시에 군부 내의 역학관계로 보면 전두환밖에 없었다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한 게 최규하가 그러니까 이게 이순자 말이에요. 최규하가 당시에 전두환에게 후임을 하라고 권유를 했대.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놈의 힘이 있어가지고 후임을 권유를 하고 나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이미 전두환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허수아비 상태의 최규하를 놓고 이거는 언제 내가 모가지를 치든 말든 이건 다 상관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런 거에서 형식적으로 최규하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하야를 어느 순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의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된 거였죠. 나 진짜 그때 사람들이 다 뻔히 살아있고 지금 다 뻔히 기억을 하는데 이따오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지가 만약 이런 걸 쓰고 싶었다면요. 발포 명령권자에 대한 증명을 해보이면 돼요. 사실상 어떤 개통에 의해서 발포 명령권자가 없는데 누가 발표를 하라고 지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지. 아무도 발포를 명령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포가 이루어진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근데 희대의 살인마가 우리나라 이게 정말 잘못된 거야. 회고록 쓸 때쯤 되면요. 역사적 반성을 하면서 진실을 써야 돼요. 근데 역사적인 살인마가 자기가 발포 명령한 적 없다. 자기는 책임 없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남 탓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발포도 해당 군부대 애들이 알아서 한 거지. 대통령도 난 안 하고 싶었는데 최규하가 하라고 해서 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니 이게요. 최규하도 문제야.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거 없다 할지라도 약간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있다가 아이고 쿠데타 세력한테 이렇게 국가 권력을 내주는 이런 참혹한 짓을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말리지도 못하고 당하게 되었네라고 스스로 약간 피해자처럼 생각이 될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런 회고록을 만약 썼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나 이순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셀프 쉴드를 치는 회고록을 발표하기 전에 최규하가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회고록을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이제 박근혜를 언급한 부분 안에 하나 좀 새로운 사실, 원래 있었던 설이긴 한데 11.6 직후에 최태민을 자기가 강원도에 있는 전방부대로 격리를 시켰다. 이 얘기는 있는 거거든. 그렇죠. 가서 혼내줬다며. 그게 전두환이. 아니라 이제 워낙 하는 짓이 그동안 박근혜랑 뭘 헤쳐먹은 게 많아서 무리를 빚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분리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국정농단은 있었던 게 사실인 거야. 근데 전두환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한 거고 돈 준 부분 안에서도 뭐 9억 5천만 원 줬다가 3억 5천만 원 돌려받았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공언을 해준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얘기 중에는 자기가 지난번 그 이명박과 경선했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지지 요청을 해가지고 깜냥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지지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오빠도 사실 그네 알기를 참 그 알로 보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쭉. 아니 김종필도 알로 보고 있었는데 박근혜에 대해서 전두환인들 알로 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재연의 여왕이 한번 재능을 발휘할 시간 한번 드릴게요. 최규하와 전두환의 만남. 요걸 성립시켜봐봐. 최규하가 내 후임을 권유했다는 주장을 성립시켜봐봐. 그러니까 이 결론만 이야기하지 말고 최규하 하실래요? 전두환 하실래요? 전두환. 최규하 하세요. 너무 어려운 걸 나시. 이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화상의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머리에 대충 들어오죠. 내가 다음 대통령을 좀 해야 되겠는데. 최규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장군님이 대통령을 하시는 게 맞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럼 저는 그럼 어떻게 그 명예적인 퇴진을 할 수 있을지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아마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뭐 다 대통령 하면서 뭐 전직 대통령으로 뭐 예우해주지. 그거까지 거 뭐 어렵나? 그러시면은 그래도 그 남은 임기는 좀 채울 수 있게끔 좀 배려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러셔도 이 장군님이 당신이 뭐 한 거 있어? 아니 그래도 지금의 국민적인 저항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되는데 당신 같은 구태의연한 정치인은 필요 없고 이거 뭐야? 이거 이 총 이거 지금 나가나? 이거 총? 아닙니다. 그 장군님 그러면은 저 퇴임 이후에 구속이라든지 됐고 예우는 밥 먹고 살게 해줄게. 예, 꼭 좀 현찰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얼굴 퉁퉁하게 살 오를 수 있게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저희 그 집사람한테는 제가 이렇게 물러난 게 아닌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집사람한테 혼나거든요. 이 얘기 그대로 다 하면. 꼬라지 사내라고. 됐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예, 잘 좀 전화 한 통화 부탁드려요. 근데 네. 결정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든지 최규하 입에서 그 전 장군이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는 장면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 당신 그래도 나한테 해줄 일이 하나 있어. 그래 또 뭐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다음을 뭐 나한테 뭐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거 알아서 얘기를 좀 해봐. 아니 그러시면은 제가 또 이게 총을 맞거나 갑자기 불기에 객이 되면 정권에 저항이 있으니까. 말을 왜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아무나 죽이는 줄 알아? 다 죽일만 하니까 죽이는데 당신은 깜냥이 안 돼. 총알이 아까워. 그러시면 제가 하야를 통해서 명예로운 퇴진을 진행을 하고 우리 장군님께서 이 나라를 영도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 여기 지장 찍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찌질한 연기, 최규하의, 저거 압권이었고요. 야, 황진미님은 제 느낌에는 그런 거야. 역시 평론가보다는 배우를 했어야 돼. 야, 어떻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 빙의가 이렇게 잘 되냐? 전두환, 박근혜. 이 권력자 펴주면 큰일 날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완장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미용 때부터 내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다니까. 정미황? 자, 어쨌건 뻔뻔하네요. 정말로 뻔뻔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정말로 역사 앞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써야 되잖아요. 자서전을.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 청구를 하든지. 요즘 재심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맞아. 재심 청구가 답이네요. 그러면 억울하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겠어. 우리가 해서 다시 특별법으로 특검을 하는 거야. 아직 생존자들 남아 있다고 하수인들. 근데 전두환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거야. 그 주인집에 머슴으로 있던 놈이 주인집 딸한테 막 밟히다가 그 주인집 딸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구속되던 날 자서전을 딱 내놓으면서 거기에 제대로 디스를 한번 해버리는 박근혜 자체가 인간관계를 참 못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호구로 보였나 보지. 우리가 한 가지 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전두환이 그 상고까지 가가지고 무기징역 확정된 거에서 검사가 공소장에서 한 가지를 빼놓고 안 넣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일부러 안 넣었어요. 뭐냐면 그게 5.18 광주에서 그 사격 지시, 발포 총소라는 명령?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공소장에서 빼서 안 넣었어요. 자, 그럼 한 가지 건의하는 게 전두환은 재심 청구하시고 특검에서 발포자를 찾아내는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도 필요하겠다. 해서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일륜 범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형으로. 재심 받아서 재심해가지고. 사연하는 재심 걸로 청구하게 하고 네. 사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면 없는 사형 최근에 왜 헬기에서 기총소사 나왔잖아. 것도 기총소사 나왔고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소장에서 빠져 있어요.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가 공소장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발포 명령권자 아니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검찰에서 그때 그거를 밝혀내기가 재심해야 되겠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안 넣은 거예요. 그때 그러고도 무기징역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거를 안고를 싹 집어넣으면 사형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네.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사람을 사형으로 보내드리는 참 그게 정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침몰 원인 이런 것처럼 네. 지금 5.18도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라 그러면 발포 명령자를 찾지 않고 사건을 덮을 수는 없고요. 예. 어떤 보상이 내려와도 거기는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 시점에서 돌아가실 날이 불과 얼마 안 남은 전직 대통령이 이런 거 글 써대면서 국민들 농락하는 건 확실히 우리 법의 문제, 역사적 청산에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로 돈 벌려고 하겠어요? 돈 벌려고 파는 거 아니고 자기 간에는 지가 억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명예회복 한답시고 하는 건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인지 부조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어린이 위인집 전집이 있는데요. 거기 나온 위인집 전집에 박근혜가 들어있답니다. 헐. 네, 그래서 서점 측이 그 옆에다가 보조 안내문을 붙였대요. 네, 박근혜 그쪽 부분은 빼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책을 전집 개발한 회사 기획자가 도대체 기획자가 누구요? 진짜 멍청한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운때도 안 맞는 거죠. 그러네. 운때가 안 맞는 거. 아니.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전집이. 아니 필요도 없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위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건 뭐 진영 이런 것과 다 관계없이 그 사람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탄핵이 안 됐더라면 지금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임기 중에 있는 대통령을 어린이 위인의 그 목록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야? 무슨 생각이야? 아니 뭐 반기문도만 올라왔어. 위는 개뿔.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에 준하게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했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거는 법정에서 읽어준 내용이에요. 판결문에 있는. 그리고 피고인 전두환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방법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및 5.18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 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타락한 행태를 정치의 본령으로 만들었다. 그 죄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중 6.29 선언을 수용하여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봐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사면이 이루어졌던 건데 물론 그때도 막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사면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 다들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지. 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지. 이러고서 지금 이따위 거짓의 팔반대장경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출판사 이름이 자작나무 숲이지. 아, 자작나무가 타는구나. 아니, 자작한 나무인 거지. 그렇구나. 아주 모든 게 다 자작이구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오늘의 어떤 교훈이랄까 결론은 박근혜가 지금 저러고 있으면서 이제 재판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기결수가 된 이후에 저 사람이 나름 노려보는 것이
어떻게든 차기 정부 하에서 나 좀 사면 안 시켜주나? 사면, 사발면, 이러면서 사면 쪽을 열심히 타진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면은 없다. 사면을 해주면, 사면 발의가 아니라 하여간 사면을 해주면 이 사람네들이 나중에는 전두환 해고력이 나왔어요. 그 박근혜 구속되던 날 출간됐죠. 네. 와,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5.18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스러운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였어요. 광주 사태 충격 가시기 전에 전 대통령이 된 것이 원죄다.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렇게 내용도 들어있고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네. 거야. 어이가 없어. 광주에서 국군의 살상행위가 없었고 발표 명령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뭐가 또 밝혀져. 비슷한 시기에 이순자도 자서전을 냈어요. 남편을 편드는 제목이야. 당신 외롭지 않다야. 미치겠어. 진짜. 이게 무슨 세트야? 그리고 최규하가 남편에게 후임하라고 권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자, 이 타이밍에서 우리 전두환 반란 수계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가서 상고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판결문을 잠깐만 좀 내용만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이 인간들이 사기질을 하고 있는 건지 책으로 이거 사기죄 형성이 안 될까 모르겠어요. 광주 5.18 무력 진압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원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또 헌법 제정 권력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치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구테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자고로 함장은 불살이라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강일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판결을 했고요. 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금 2,205억 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의 전두환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계속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부분 좀 있고요 해서 무기징역을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1212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해재단까지 포함한 모든 이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까지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까지 전체를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들이 전두환하고 이순자가 쓴 이 자서전에 나온 게 얼마나 심각한 사기극이냐는 거죠. 이게요, 책이 양이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한 400페이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3권이야, 3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소설을 만들어낸 거야, 지 마음대로. 이 직접 썼겠어요? 이거 보니까 저기 아들 계열사 쪽에서 그렇겠네요. 찍어준 것 같은데. 시공사? 아니, 계열사. 그보다 하부 조직에서 이게 만들었대. 책 자체 발행은.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연관된 재하청 회사에서 만들어준 건 맞는데, 문제는 이런 류의 출판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정말 헌법 정신이 있는 출판과 이게 토론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싶은 생각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법의 혜택을 너무 많이 보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명종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다 유죄가 인정이 된 거죠. 12.12 사태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 쫙 해가지고 일해재단에 이르기까지 쫙 다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그거를 퉁쳐서 무기징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지내놓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딴소리를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딴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어떤 사면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